네,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던 한국인 선교사가 올해 초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 관영통신이 우리 국민 한 명이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금 이게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는 이제 비공개로 정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처리되는 게 상례인데 지금 이례적으로 타스 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영 매체죠. 그러니까 11일, 12일에 거쳐서 이게 한국인 53세라고 아예 실명까지 거론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첩보돼 가지고 1월 초에 2월 그 말에는 이제 모스크바 그 구금소로 이전이 됐다. 예. 근데 이제 백 씨는 본인이 이제 작가라고 행세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기밀에 관한 해당되는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이제 모스크바로 이제 이송을 시켜서 지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이 과정을 볼 때 그러면 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거는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더 알아봐야 할 일이겠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외국인은 이제 간첩 혐의로 이렇게 첩보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지금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부터 이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좀 탈북자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것으로는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배경에는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라든가 또는 그 해당되는 나라와의 관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게 좀 비우호적이다든가 적대적인 나라를 향해서 이런 간첩 행위를 적용하는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지금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네, 지금 이분이 이제 타스 통신에 나오면 이제 메신저라는 SNS를 통해서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외국 정보기관으로 넘기려고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이제 러시아 그 형법을 보면요, 276조에 이제 그런 간첩 행위에 대한 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이게 굉장히 폭이 넓죠. 그러니까 국가 기밀도 포함되고 정보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이나 이제 외국 단체로 이전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미국에서도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이제 31세 되는 그 기자도 지금 1년 넘어 첩보되는 경우도 이제 이런 간첩죄를 적용한 건데요. 우리의 경우 지금 백 씨 경우에도 이제 이런 탈북자 관련 또는 또 북한 노동자 관련 무슨 업무를 지원을 관련돼서 도움을 줬다. 그 관련되는 이제 정보 수집이 있었다 하면은 이제 이걸 강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미국 기자도 수감 중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네.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하는 게 그럼 상당히 좀 일반적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좀 소련 시대나 있었는데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쟁이 이제 장기화 2년 넘고 장기화되면서 네. 특히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 외국으로 나와 있는 기자 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간첩죄 또는 러시아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이런 이제 전쟁에 관련돼서 반전 또는 비판하는 경우에는 또 외국인 그 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포린 에이전트법이라는데 이런 네. 걸 적용해서 지금 구금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3월에만 해도 지금 한 10건이 됐고 작년에도 한 40, 50건이 될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예, 말씀해주신 뭐 미국 특파원도 그렇고 지금 백모 씨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 이 네. 모스크바에 있는 네. 레포르토보 구치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구치소가 모든 수감자들을 독방에 가둔다고 하던데 네. 그만큼 좀 사안을 네.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구금소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겠죠. 하나는 이제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 일단은 이제 수사 대상에 있는 피의자죠.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구치해 놓는 장소고 또 그와 겸해서 이제 형을 받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박해를 하고 피해를 주는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악명 높은 교도소로도 이용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구치소랑 감옥소에 뭐 여러 명이 같기도 하고 예, 예. 말썽을 부리면 혼자로 버리고 위험하다 보면 혼자도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조건이 다른 것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이제 재판을 정식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제 6월 15일까지 본래는 이제 1월 초에 했으니까 3월 15일까지 그 구금하라 했다가 이제 그 레포르토보 그 법원에서 이제 6월 15일까지 이제 지금 3개월을 더 연장해 놨는데요. 이 그 간첩죄가 굉장히 그 엄중하다보다 굉장히 그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다시 말해서 예, 예. 검사가 네. 이제 그 혐의 사실을 제시를 할 때 정보하고 국가 기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서 적용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공개로 왜냐하면 이게 국가 기밀에 관한 노출돼서는 거니까 안 공개할 수 없다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형벌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에서 20년 장기적인 그런 그 제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외교 관계에서 볼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이 백 씨의 체포 사실을 공개한 시점도 좀 네. 의문입니다. 네. 지난 1월에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고 네. 이제 2월에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공개로 협의가 진행되거나 글쎄요.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 시점에서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러시아 정부한테 우리 정부가 물어봐야 할 사안인데요. 예.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과대 해석해가지고 뭐 굉장히 뭐 우리가 이거 뭐 여론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이제 이런 건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건 좀 차분하게 법은 법대로 좀 따질 건 따져야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해서 하지 말라는 이제 법적인 그런 논쟁도 벌여야겠지만은 하여간 이런 그 사안을 경우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론화했다는 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러북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도 하고 사실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열과학에서는 또 이제 무기 제공 문제까지도 제공되고 뭐 이런 일련의 사태하고도 연관지어서 볼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확정지어서 우리가 뭐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예. 이제 정부에서 이걸 좀 차분하게 러시아 당국과 협조를 해서 장기적인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앞서 말씀해주셨던 그 미국 기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 기자의 어떤 간첩 혐의를 뒷받칠 만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서도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공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제 미러 관계가 지금 뭐 최악의 중에도 더 뭐 바닥을 더 뚫고 나간 상태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양국 간의 관계도 반영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전쟁 관련돼서 비판되는 기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 기자가 아마 러시아 외교부에도 등록이 된 기자고 정당한 이제 그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지방 그 아마 군수 산업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아마 옐친 대통령의 고향이도 한 에카테린부르크에 갔는데 거기서 하다가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정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해서 그걸 기사화하는데 그거를 상당히 이제 확대 해석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이제 정치와 외교 문제로 그냥 확 중요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아마 그 언론의 그
칼슨이라는 그 기자하고의 그 인터뷰할 때 뭐 독일에서 지금 수감 중인 뭐 러시아의 그 간첩 범인의 이름을 거론하기까지는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의 뭐 인질 교환하자는 식까지 이제 되겠다는데 이건 이제 미국 얘기고 예. 이제 우리 경우에는 조금 이걸 참조를 해서 좀 우리의 이제 특수성, 이 사안의 특수성을 좀 강조를 해야겠죠. 우리가 뭐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뭐 이해가 되는 그런 정보도 아니고 만일 제3국, 만일 이제 북한 관련된 거라면 제3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하느냐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러시아가 증거를 우리 측에도 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냥 구두로 설명을 하고 예. 그거는 이제 자기들 국내법에 이제 적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미국에도 제시 안 한 걸 보면은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나아가서 만약에 어쨌든 더 여러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이번이 좀 인질 외교의 러시아의 인질 외교 차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러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이거는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정하고 러시아도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의향이라든가 이제 방향을 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의중을 떠보는 그런 이제 걸 보이겠죠. 그렇지만 이건 또 외교적 또는 이제 정부 간의 차원에서 좀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는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걸 뭐 양국 간에 지금 다른 외교 지금 뭐 이제 전쟁 관련되는 입장까지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또 복잡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 이제 취약해졌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뭐 이런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 9월부터 갑자기 러북 관계가 뭐 정상회담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뭐 러시아가 아무래도 뭐 이런 노무자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탈북자 경우에도 뭐 일부 뭐 강제로 보냈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또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관계를 이제 관리해 나가는 문제인데 지금이 아무래도 뭐 다른 뭐 외교 경제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민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고 탈북자 경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그러죠. 북한 예. 이탈 주민의 경우는 이제 우리 주권이 사실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3국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하고 이제 그런 비우호적인 또는 그 문제에 관해서 북한의 입장을 아무래도 제3국으로 보기 때문에 그 중국이든지 북한, 러시아든지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외교 관계에 영향을 이제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이탈 주민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작년 9월부터 이제 북러 정상회담 직전이죠. 이 네. 항공기로 이 네. 북한 노동자들을 북송하면서 이 북한 이탈 주민 수십 명도 같이 북송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북러가 밀착하기 전에 러시아가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나요?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는 이제 난민협약이라든가 난민의정서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난민이라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 박해라든가 또는 인종 뭐 무슨 신분 뭐 이거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나라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그런 이제 취급을 해준다 아마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이제 국제 협약상의 문제고 이걸 국내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이제 러시아의 어떤 정책적 고려 또는 의도 이런 것이 아무래도 작용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이제 불가피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체포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민을 이제 도운 이제 좀 모습들이 좀 포착됐다라는 보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뭐 어떤 요청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자기 나라 이제 국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노무 관리 노동자의 경우는 노무 관리 차원에서 그런 이제 우선권을 준다는 걸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겠느냐는 건 이제 밝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양국 간의 관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자기들이 먼저 해야겠다는 주장권을 먼저 내세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와의 어떤 이제 대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물밑에서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방향으로 대화를 좀 요구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로서는 가급적 물밑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그 이제 국민의 이제 신변과 안전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 가장 최우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외부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제공해달라는 거,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걸 처리봐야 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첫째고, 예. 둘째는 이제 이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유사 사건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런 지금 국내 상황 또는 외국에 대한 이제 시각이 굉장히 지금 30년, 불과 한 3, 4년 전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어떤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이제 준비 내지는 신변 안전이라든가 이게 이런 조심하는 그런 설명이라든가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